새벽이라기엔 한창 깊은 어둠. 부지런히 어둠을 갈라야 대문어를 만날 수 있다. 항구에서 출발해 20여 분. 누구보다 먼저 출항하는 이들은 줄로 문어를 낚아올리는 연승잡이 배들이다. 원래 문어가 아침 동 돌아갈 때 5시, 6시, 7시 그 사이에 좀 나와요. 문어 연승잡이는 작은 배로 혼자 일한다. 찌에 갈고리를 단 일명 지가리를 바다에 던졌다가 문어가 물렸다 싶으면 건져 올리는 방법이다. 대개 40개에서 50개의 지가리를 풀어놓고 있으니 어디에 물렸는지 내내 민감하게 알아채고 재빠르게 건져 올려야 한다. 연승배보다 두세 배 큰 건 통발잡이 배다. 밤사이 통발에 든 문어를 건져 올리는데 문어의 크기나 잡는 양이 연승보다 낫다. 이거 한 몇 킬로 정도? 한 2kg. 2킬로 정도. 이 정도 한 4, 5만 원 하겠어요, 가격이. 5만 원 해. 요새는 오빠가 잘 나가 문어가. 통발잡이는 대개 두 사람씩 일한다. 문어를 다 거두고 통발을 다시 바다에 던져두면 작업 끝. 배마다 600개에서 4,000개까지 통발을 두고 있다. 이날은 어떤 대문어들이 육지로 올라왔을까? 동해안 사람들의 대문어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바다의 제왕이며 잔치상의 귀족 아닌가. 대문어는 이름 그대로 대형종이다.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잡식성에 진공청소기보다 세다는 수많은 빨판들. 도구를 쓸 만큼 아주 영리한 연체동물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문어가 다 큰 것은 아니다. 5kg 알로는 소문어로 보고 5kg 이상 15kg까지는 중문어로 보고 15kg 이상은 대문어로 봐야지. 이름이 대문어인 동해안 문어는 크기에 따라 다시 대문어, 중문어, 소문어로 나뉜다. 시중의 대문어는 대개 중짜리 이하, 붉은 빛을 띠어 피문어로 더 많이 불린다. 대문어는 강원도 사람들이 짬이라 부르는 바위지대를 좋아한다. 수시로 몸빛깔을 바꾸며 미용을 과시하는데 다 자라면 어른 키 2배에 달해 대왕문어로도 불린다. 든든한 장비가 없다면 바다에선 녀석을 피해야 한다.
문어는 두 종류. 대문어가 붉은빛 피문어고 포항과 서남 해안의 흔한 참문어가 돌문어다. 보면 다르다고. 그 저쪽 문어는 이렇게 보면 다리가 딱딱해. 다리가 딱딱하고 이거는 물렁물렁해. 색깔하면 차이나. 약간 끝이 그건 끝이 하고 이거는 밝고 그러니까 색이하면 다르다. 동해의 대문어는 참문어보다 값이 세다. 한 해 거래되는 동해 대문어는 4,000톤가량. 아이러니하게도 작을수록 인기고 비싸지는데 그 또한 귀해진다. 항마다 입찰 가격이 틀리니까 이제 중매인 여러 사람한테 이제 뭐 지역마다 전화해가지고 단가 같은 거 알아보고 또 뭐 고기 양에 따라 가지고 단가를 좀 조정을 하죠. 자, 29,000원. 네, 영주요. 동해 대문어가 제대로 대접받는 곳은 양반 문화가 발달한 경북 내륙. 그 중에서도 영주가 제일이다. 바다와는 먼 장터이니 눈에 띄는 건 문어집들. 너나 없이 강원도산과 전통을 강조한다. 그 시작이 묵호를 오가던 안악 이춘자 할머니. 문어를 고르는 데서부터 삶고 숙성시키는 일까지 말하자면 달인의 집이다. 1년에 한 이틀이나 쉬었을까? 이춘자 할머니가 문어를 만진 건 42년이 됐다. 많이 만지니까 아 요거는 맛있겠다, 요거는 맛이 좀 덜하다. 다 대충은 알지 뭐. 문어가 너무 야물어도 맛없어요. 또 작은 거는 맛이 덜해요. 중간 거 3kg, 4kg, 5kg, 6kg 여기 제일 맛이 좋아. 근데 문어는 요런 색깔이가 더 보라색 나는 게, 이게 금방 쪄놓으면 진 보라색이 나요. 그 또 숙성을 시켜놓으면 약간 검은색이 나거든. 여기 제일 맛있는 색깔이래, 색이. 그럼 딱 보시면 어머니가 그렇지, 나는 알지. 동해안 대문어를 동해안에 주문하지 않고 깊은 내륙 영주에 주문하다니. 할머니는 매일 200~300kg, 명절 땐 하루 1톤의 문어를 판다. 정식 지역 브랜드가 된 영주 문어. 그 세월이 어떠했을까? 그때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하고 물건 망상여기가 물건 실을 때 하고 제일 힘들었어. 아침에 새벽 2시에 일어나려고 그래 봐요. 애들 학교 다 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지금 막내가 40 너이라 40 너인데 가를 업고 다니면서 했거든. 강릉 살아요. 강릉 사는데 가을 업고 다니면 장사를 했으니까. 오늘 어머 시장에 왜 이렇게 많아요? 매일을 12다라이씩 실어 날랐다. 기다리고 갈아타며 몇 리씩 걸었다. 그 사이 문어가 요술을 부렸다. 묵호에서 삶아온 문어가 기차 안에서 숙성되며 기막힌 맛이 됐다. 피로에 절어 시할아버지 상을 치르고는 큰 돈을 날릴 뻔도 했다. 매일 수금하던 게 일주일 안 했어요. 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가방에다 그냥 가져 있을라 이렇고 가방에다 얘가 비고 잤어. 시큰 자고 났는데 묵호 여기 왔다고 깨우더라고. 네. 그래 이제 다라이는 그 땅에다 놓고 옛날에는 이제 한 22년 전이지. 네. 그때 돈이 한 2,500만 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컸어요. 네. 도시에서 찾는 것은 붉고 작은 피문어. 그러니까 동해안의 대문어 가운데 어린 것들이다.
주로 삶아서 숙회로 먹다 보니 작은 대문어가 연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의 어린 대문어들이 날로 값이 오르는 이유다. 문어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수급이 지금 그래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옛날보다 내가 처음에 내가 지금 이거 문어집 차린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 문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보통 그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크기는 한 800담에서 한 2kg 사이. 손님들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아야지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드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문어 장사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면 현지의 사정은 어떠할까? 양양 남해항에서 대문어가 거래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날 양양 남해항에 나온 것은 거의 5kg 이하의 작은 대문어들. 자, 25kg. 자, 33,000원. 이거. 개중 마치 낙지 같아 보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된 아주 작은 대문어들만이 입찰 전에 걸러질 뿐이다. 대왕문어라 불리는 위용 있는 큰 대문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괜찮아, 범선지 다 가져가. 다음부터 작은 거 잡아오지 마. 어획이 금지된 대문어의 무게는 겨우 300g. 왜 그토록 작은 300g인가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걸 이제 기준에서 뭐 다뤄볼 수는 없잖아요. 그 종이컵을 딱 가져가가지고 종이컵에 딱 들어가면 그걸 300g, 불과 딱 넘으면 300g 넘는 거예요. 주먹국으로 정해놓은 300g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간 양양 남부에서만 4만 개에 달하는 통발이 문어를 싹쓸이해왔다. 종이컵 문어가 되어 있는 대문어. 단 한 번 알을 낳는 대문어가 산란을 하려면 그 40배는 자라야 한다. 성숙 체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2.3kg. 그럼 12.3kg이 금지 체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지 체중. 무조건 지금 뭐 300g, 400g 정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큰 대문어가 마르는 바다. 그 변화를 지켜봐온 박용훈 씨는 40년 문어잡이 어부다. (20년간) 머구리로 잠수해서 문어를 잡다가 잠수병으로 하체가 굳어 줄낚시로 바꾼 것이 또 20년. 어두운 새벽에 나서 해가 중천을 지나도록 이젠 대문어 몇 킬로그램이 전부다. 예전에 그렇게나 씨름하던 키를 넘는 대문어는 만나본 지가 꽤 된다. 보통 그때는 뭐 30kg, 40kg 굴른 거는 큰 거는 한 1m 60, 70 큰 문어는 아주 크다고 봐. 우리 키 정도 되지. 머리에서 다리까지 하면은 그런 거를 하루 나가면 보통 2-3마리. 잠수할 때는 대문어는 잡기 엄청 힘이 들어요. 그 작살이죠, 작살. 고기 찌르는 작살. 그거를 가지고 대개 보면 우리도 잠수할 무렵에는 대문어가 이 문어가 구멍을 좋아하잖아. 이 바위 틈에 구멍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구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찔러 가지고 잡아내지. 그거 힘들죠. 위험하다니까. 그 문어가 살았을 때는 갑자기 몸에 달게 붙으면은 힘들다니까.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한낮이 돼서야 문어 한 마리가 신호를 보내왔다. 세면 유지했다. 이제 세면 세웠대. 1kg 되겠다. 20년 머구리 생활로 바다 위에 떠서도 바닷속을 보는 박용훈 씨에게
분명 대문어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작은 문어일수록 비싸게 먹는 나라. 그러면서 대문어의 씨를 말려가는 나라. 그런데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큰 대문어와 만날 수 있었다. 대문어는 커야 제맛이라며 큰 동해 대문어를 고집하는 곳이다. 용을 삶은들 무어 귀하리요. 봉을 끓여도 대수로울 게 없어라 며 조선시대 한 선비가 노래했던 그 말. 어쩌면 제대로 삶는 법도 터득하지 못한 채 오늘 우리의 혀끝은 어린 대문어들을 남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문어 맛이 그리운 삼척 출신 몇몇이 입소문을 듣고 모였다. 아니야. 이게 생식기예요. 근데 저기는 발판이 없어. 여기는 발판이. 이날 잡은 동해 대문어는 15kg짜리. 30명은 넉넉히 먹을 양이다. 대문어가 커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게 머리와 내장. 아는 사람만이 아는 맛이다. 껍질은 따로 썰어 놓는다. 그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대문어의 머리 부분은 다시 여러 부위와 맛으로 나뉜다. 큰 대문어에서나 맛볼 수 있는 맛들이다. 맛은 기억이다. 향기다. 늘 새로운 탐험이다. 이게 제일 맛있어. 그게 목소리가 좀 아마 그렇게 고살 같아. 아무리 색깔 우리가 저리 바뀌는 바닷가 거야? 출신이지만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큰 거는 안쪽으로 개운이 열고 안쪽에 8kg, 8kg. 고소해요? 거기 맞나요? 어머, 먹을만해요? 그런 맛이에요. 야, 우리도 막. 이들은 풍요의 바다를 기억한다. 제가 기억하는 최고로 큰 게 두 사람이 이걸 못 들어가지고 그 옛날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저기 막대 저울 이렇게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우리 매상할 때 네. 그걸로 달아가지고 한 45kg에서 50kg 나갔다.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또 좀 발달이 돼가지고 그걸 안 하고 큰 저울 100kg짜리. 우리 아버지가 그 100kg짜리 저울을 안전뱅이 저울을 사와가지고 그걸 다는데 정보인 부대다가 정보인 부대 딱 넣어가지고 하니까 간단한 거야. 근데 이 안전뱅이 저울이 시골에서 100kg짜리 안전뱅이 저울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 좋다. 좀 이래 들고 있어요. 한 200kg씩 200kg씩 잡았다니까요. 200kg 어떻게 담아와? 그 어떤 데는 얘기 들어보면 배가 넘치니까 거기까지만 잡고 딱 해가지고 이거는 만선이랑 기꽂고 들어온다 그러죠. 그날은 왜 모두가 공감하는 만선인 거예요. 넘쳐나고 넘쳐나던 시절. 대문어도 넘쳐나고 정도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번개시장에 간만에 잘생긴 대문어가 납시였다는 소식이다.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네. 31kg에 달하는 큰 대문어다. 흔했다는 옛날엔 어떻게 이 큰 대문어들을 잡았을까? 사람보다 더 커. 오. 나름 능숙하게 대문어를 삶아왔다는 최윤규 씨지만 큰 대문어가 귀해진 오늘 그 역시 이처럼 큰 대문어를 손질하기란 쉽지가 않다. 원래 잘라서 삶아야 되는데 지금 팔순잔치 쓰신다 그래가지고 통걸로 다 삶아야 되거든요. 1년이면 10배 이상 자라나 생애 단 한 번 산란한다는 대문어. 2, 3년만 보호하면 얼마든 이 육중한 대문어를 만날 것을. 아우, 구하게 됐다. 한 달 전부터 이제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31kg 대문어에겐 커다란 가마솥도 비좁아 보인다. 문어가 바로 하면 가마솥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눌러붙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동해 대문어로 효심을 올린 팔순 잔치상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줄낚시 연승잡이를 하는 전찬농 씨는 다시 대문어의 바다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어린 대문어들을 바다에 방류한 뒤로 지난해 묵호항만은 어획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웬만한 크기의 대문어가 낚여도 그는 바로 바다로 돌려보낸다. 바다와 어떻게 함께 살아남을 것인지를 알게 된 까닭이다. 푸른 동해 끝에는 옹기종기 작은 배들이 오랫동안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었다. 물 위에서 물속을 아는 작은 배 용기로의 선장도 그 바다에서 40년. 그네들의 버팀목은 8개의 붓을 휘두르며 바다에 글을 쓴다는 동해안 대문어. 아주 오랜만에 박용훈 선장이 커다란 뜰채를 꺼내 들었다. 돛담배 시절, 머구리 시절에 흔하던 것과는 그 크기가 비할 바 못되지만 반갑고도 미안한 마음이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지푸른 동해. 그 바다엔 서해와도 다르고 남해와도 다른 붉은빛 해와 동해 대문어가 휘젓고 다녀야 제격이다.